예, 지금이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로 정리를 해볼까요?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입니다. 구자룡, 신윤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리할 첫 번째 얘기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지금 사실 가뜩이나 부동산 여론 좋지 못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황희 의원의 이른바 황당한 아이디어 펫버스 논란이 불을 지폈는데 오늘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들 옳았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방향이 옳았다고 봅니까? 네.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정말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의 예. 의미를 알겠습니다. 일단 구 변호사님, 네. 김윤덕 장관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말 하는 거 맞죠? 저는 지금 저 대화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가 좀 믿음이 안 갈 정도였고, 김윤덕 장관은 사실 여태까지도 뭐 디테일은 잘 모르겠다, 수치는 잘 모릅니다, 뭐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대통령 뜻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굳은 일 시키고 욕바지로 써먹는 건가? 무슨 유시민 씨 말하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써먹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뭐 전문성이 있다 이러는데, 이번에 그 펫버스 논란인 황희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 배정이 돼 있고 본인을 도시공학 전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국토위 소속이신 분들은 여태까지 의정활동 저렇게 하셨으니까 저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역으로 정부에 대해서 레드팀 역할이라는 건 포기해야겠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반복을 하고 있으니, 예. 대통령이랑 시각이 똑같으면 이건 앞으로도 뻔할 뻔짜네, 대안이라는 것도 없겠구나. 사실 근데 예. 정부는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 헌법적으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내세우는 게 개곡 정비인데, 그거 개격 정비는 뭐 한 100명 정도 때려잡으면 정비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플레이어가, 부동산은 전 국민이 플레이어거든요. 그 모든 변수를 국가가 통제한다. 만약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정부가 정책이 시장이겠냐라는 질문에 마지막에 질문 요지를 모르겠다는 단서를 주석을 달긴 했지만 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부동산 정책이야 사실은 하면서 맞춰갈 수는 있는데, 이게 마치 일단 정책을 한번 정부에서 던져놓고 주무부처에 던져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한데 여론을 좀 보고 이런 나중에 일관성 없는 혹은 누더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의 이 미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예. 것은 어느 정권이나 다 하고자 했지만 예. 쉽지 않은 정책적 목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권이라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가장 전면에 나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규제나 세제가 같이 들어와서 이게 정책적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예. 지금은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이 공급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 김윤덕 장관이 어떤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은 전 옳다고 봅니다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의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책을 이발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집도 펼치면서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이나 또 주무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와 그 신뢰도 좀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을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 변호사님. 네. 저걸 야당에서는 대통령 유체 이탈 아니냐. 툭 던져놓고 여론 안 좋으면 대통령이 수정 가능성 언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대화 자체가 정말 너무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허허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 거는 남들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는 아저씨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사예요. 왜냐? 지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니까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예. 대해서 저 욕먹게 돼 있어요. 허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데 호호깔깔하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지금 기어다니세요라고 장관한테 남 얘기하고 네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예. 그럼 내 잘못이니까 내가 기어다녀야겠습니다. 나부터 지금 욕먹어야겠는데 이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계속 유체와 이탈 합법으로 뭐 형소법도 안 읽어봤는데 라면서 추궁하는 입장인 것처럼 하는 거는 예. 본인한테는 피 묻히기 싫어하는 굉장히 비겁하고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굳이 반론하자면 뭐 그게 뭐 마치 뭐 회피형 혹은 뭐 이런 나중에 유치했다 이런 거의 취지를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여론을 봐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읽힐 수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여론이 좋지 않은 것 말고도 내전 수준의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요. 지금 최대 승부처인 호남 투표를 앞두고 어젯밤 토론회에서도 과거를 들추는 파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제 질문에 답변 왜 정몽준을 알아요. 정청래 후보께서는 지지난 대선 때 본인이 봉해김선달로 불교계에 어려움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당에서 나가 있는 게 대선에 도움되겠다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좀 삼자적 입장에서 구전화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책과 미래는 없고 파묘만 남았다고 했는데 뭐 일단 그거는 현실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파묘로 치달으면 정청래, 김민석 두 사람 중에 현실적으로 누가 유리한 거예요? 김민석한테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게 워낙에 정말 수준 낮게 싸우시니까 아이들 싸움에 빗대서 얘기하면 싸움의 법칙은 이제 선빵불패, 쪽수우선.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안 고급스러운데요? 예. 그렇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예. 이제 이슈 선점, 양적 우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슈 선점이 지금 돼버렸어요. 결국은 지금 서로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짝짓기 대회처럼 됐거든요. 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기보다는 거의 이재명에게 구애해야 하는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우위는 김민석 후보에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몰아가는 그 분위기 양적 우위도 송영길 후보도 막 돕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파묘로 쭉 가면 갈수록 김민석 후보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이게 민생이나 국민이나 이런 단어 자체도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가 보도가 될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후폭풍이라는 거는 민주당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자해쇼처럼 돼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오늘까지 회자가 지금 밤까지 회자가 되는 게 뭐냐면 신 변호사님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송영길 후보가 1호 국정과제가 뭔가 했더니 내란 청산 아니냐라고 했다가 아니다 원래 국정과제가 한 123개 있고 1호 국정과제도 모르냐라고 면박을 줬는데 저게 그 광주 호남 민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의 그 예. 표심을 좌우하는 그 결과가 될 텐데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후보는 뭐 본인이 2대1, 3대1로 지금 맡고 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예. 본인이 지금 연임에 도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대 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맞는 게 싫었으면 본인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마는 해놓고서 억울하다 이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저는 사실 어제도 송영길 후보께서 상당히 좀 예리한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뭐냐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말을 잘 더듬으면서 잘 대답을 못했어요. 집권여당 대표라면 사실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난 1년을 보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연임 도전은 택도 없고 지금 그 정청래 후보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아까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뭐 좀 과거지향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정청래 후보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송영길 후보는 아니 국정과제 1호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저 내란 종식은 혁신당 조국 혁신당 1호 공약 아니냐라고 김민석 후보도 아예 싸잡아서 두 사람이 싸잡아서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도 한번 이어서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김어준 씨가 재차 묻습니다. 김민석 의원과 김민석 후보와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지율을 그렇다고 있습니다. 치고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김민석을 지지한 당원들,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 이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당원들과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와도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통 크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선당 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 안겠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여권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저는 김어준 씨의 의중을 뭐 알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여권 내부에서 실제로 야 이거 전당대 이후에 김민석 정청래 봉합이 될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권의 큰 위기냐 이런 위기의식이 있긴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 여권의 위기라고 한다면 예. 이게 어디서부터 초래가 된 겁니까? 결국에는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사면복권해주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던지면서 예. 결국에는 이 사달을 낸 건데 아까도 그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잘 모르고 내란 청산이라는 거는 조국 혁신당의 1호 과제다라고 예. 돼 있는 것도 왜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예.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 입장에서 뭔가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전 오히려 저 질문을 4번을 반복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못 본다면 던다는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최민희 후보도요. 각 지역 돌면서 예.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패배를 미리 직감하고 그 향후의 플랜 B로서 어떤 다른 길을 지금 모색하는 예. 나름의 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저는 가능하지 않는가. 어쨌든 지금 신 변호사님의 논평, 신 변호사 논평과 구 변호사의 비판을 보면 지금 전당대가 워낙 뭐 파묘 전쟁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분위기가 많아서 예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바로 정치권 얘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 민심에 최근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은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자마자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가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김윤덕 장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여당 의원도 김 장관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명이 합쳐졌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폐버스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요. 오늘 본인 상임위인 국토위에 불참을 했고 불참은 국토부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결국 김윤덕 장관도 끝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매매 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윤덕 장관은 저 자리에서요.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은 거창한 포부와 꿈보다는 부동산 관련 정교한 공급 대책이 먼저일 듯합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 6,600건 넘는 국민들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이 실업용 마루타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신청합니다.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언을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수정이 필요 없는 100% 정책은 쉽지 않다며 구부총리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좀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발표해놓고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을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생각하나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